1971년 3월 2일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난 고현정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특히 예술 활동에서 지성과 타고난 재능을 보였다. 고현정은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회복력과 단호한 성격을 갖추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그녀는 여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고 학교 문화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정이 항상 예술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재정적 안정이 우선순위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고현정은 스스로 기회를 찾아 경력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준 첫 번째 이정표는 1989년 미스 코리아 미인 대회였다. 18살의 나이에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꿈의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발판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예술적 꿈 고현정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지성,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훌륭하게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그녀는 연예계에 진출하여 광고 모델이 되어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고현정은 미스 코리아 타이틀 덕분에 광고, TV쇼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에서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인이라는 타이틀에 그치지 않고 연기 분야에서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인 동국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연기 실력을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술 경력을 위한 튼튼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고현정은 대학을 졸업한 후 1990년대 최 연기 경력을 시작하였고 곧 그녀 세대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990년 텔레비전 시리즈 대추나무의 사랑에서 작은 화면 데뷔를 했습니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녀는 온화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현정의 배우로서 큰 전환점은 1995년 인기 TV 드라마 모래시계에 출연하면서 찾아왔다. 이 드라마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고전 드라마 중 하나로 여겨진다. 영화에서 고현정은 1980년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많은 사건을 겪는 감정적 캐릭터인 혜린 역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은 고현정의 뛰어난 연기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한국 전역의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인류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래시계는 그녀가 많은 영화 제안과 광고 계약, 권위 있는 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갓 데뷔한 신인 여배우였던 고현정은 금세 한국 연예계의 아이콘이 됐다. 고현정의 연기 스타일에서 특별한 점은 깊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캐릭터부터 까다롭고 복잡한 역할까지 다양한 역할을 연기할 수 있다. 그녀는 섬세하고 감정적인 연기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동료와 평론가들의 존경도 받았다. 하지만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현정은 일과 대중의 기대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예술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경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현정은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1995년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손자이자 신세계그룹 부회장 겸 대표이사인 정용진 씨와의 결혼을 돌연 발표했다. 이 결혼은 당시 한국 연예계에서 큰 사건으로 여겨졌는데 유명 스타와 강력한 재벌 상속인의 결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현정은 이 결혼으로 인해 유망한 연기 활동을 포기해야 했고 이는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고현정은 결혼 후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의 며느리가 됐다. 재벌 가족의 삶은 보이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고 특히 가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어머니를 비롯한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아야 합니다. 고현정의 결혼 생활에는 생활 방식과 견해 차이로 인해 부담이 컸다. 고현정과 정용진은 결혼 8년 만에 2003년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이 이혼은 두 사람의 관계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시기를 의미했다. 배우 더 나쁜 것은 그녀는 전 남편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두 자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현정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며 그녀는 아이가 그리워서 울 수밖에 없었던 날도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혼 후 고현정은 대중의 눈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 살고 있으며 여론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의 가족 역시 그녀가 연예계에 복귀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이로 인해 그녀의 경력과 삶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고현정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힘을 찾았습니다. 고현정은 실패한 결혼 생활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을 되찾고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현정의 컴백은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여성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현정은 2003년 가슴 아픈 이혼 후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잠시 떠났던 연예계에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8년 넘게 스크린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긴 시간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연예계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전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고 대중의 감시와 회의적 시각도 받았습니다. 고현정은 2005년 드라마 봄날에 출연하며 정식으로 복귀했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는 그녀가 자신감을 되찾고 경력을 처음부터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엇갈린 감정으로 그녀의 복귀를 환영했다. 어떤 청중은 그녀에게 동정하고 지지했지만 어떤 청중은 그녀의 전 남편 가족과 관련된 스캔들 때문에 그녀를 비난했다. 하지만 고현정은 부정적인 댓글에 낙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계속 노력하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고현정의 복귀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는 인기 사극 선덕여왕 2009에서 미실 부인 역을 맡은 것이다. 레이디 미실은 강력하고 교활하며 복잡한 악당으로 고현정이 지금까지 연기해온 부드럽고 온화한 역할과는 완전히 다른 역할입니다. 그녀는 캐릭터의 힘과 야망을 묘사하는 데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관객에게 미실의 심리적 깊이와 숨겨진 면모도 느끼게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어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많은 나라에서 반경되었습니다. 레이디 미실 역은 고현정이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 한국 텔레비전에서 가장 높은 상을 수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다시 A급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덕여왕의 성공은 그녀가 단순히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화려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현정은 선덕여왕의 성공 이후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연기 재능을 계속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삶과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심리적 깊이를 지닌 캐릭터로 자신에게 도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영화 대통령에서 고현정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여성 정치인 서혜림 역을 맡았다. 이 역할은 정치적 주제가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강렬하고 날카롭고 권위 있는 연기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역할입니다. 고현정은 리더의 결의와 고독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다. 이 역할로 그녀는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이라는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대통령은 예술적 성공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성평등한 문제를 부각시켜 고현정이 관객과 전문가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고현정은 선덕여왕 등 사극부터 대통령 등
사회적 의미가 강한 현대 작품까지 매 역할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알고 있다. 그녀는 유연한 감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역할을 시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2016년 영화 디어 마이 프렌즈인데 그녀는 이 작품에서 중년의 어려움과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 직면한 시나리오 작가를 연기했다. 고현정은 TV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녀의 영화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예술적으로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녀의 연기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다. 고현정은 연기 외에도 다른 분야로 경력을 확장했습니다. 2011년에는 자신의 인생관과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책 고현정의 질감을 출간했다. 이 책은 그녀의 이름 때문에뿐만 아니라 그녀가 전달한 의미 있고 진솔한 메시지 때문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든 사람은 고현정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현정의 연기력이 같은 장르의 다른 배우들과 비교했을 때 왜 그토록 뛰어난지 궁금해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리턴 2018이 있다.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저는 고현정이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멋진 삶을 살고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몸과 아름다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